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선아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치과 진료의 기본이 되는 보존 치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어떤 부분에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볼까요? 네, 즉일 충전 처치 그리고 충전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 치과에서 치아 우식으로 내원하신 분들께 가장 일반적으로 진료해드리는 부분들인데요. 물론 이제는 비보험 진료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급여로 청구하는 경우가 많이 예전에 비해서는 줄었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이 부분 상세하게 다뤄볼까 합니다. 즉일 충전 처치는 1치당으로 산정되긴 하는데요. 하지만 몇 면을 떼었느냐에 따라서 면수대로 또 산정을 해야 되겠죠. 1면, 2면, 3면 이런 식으로 청구를 해야 되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면수를 입력을 할 때 어렵다라고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알파벳 개수 따라서 사실은 입력을 합니다. 예, MO 캐비티를 떼웠다라고 하면 메지알과 오크루잘이니까 2면, MOD 그러면 3면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게 되는데 예외의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같은 치아에 와동이 두 개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때는 각각 모두 다 인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 MO 그리고 DO로 한 치아지만 와동을 두 개를 분리해서 형성하게 되었을 때는 2면 더하기 2면으로 해서 4면으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또 MOD 그리고 LO 이렇게 되면 같은 치아에 3면과 2면으로 와동을 두 개를 분리해서 만들었긴 했지만 3 더하기 2로 다 인정을 해서 5면이 정답이 됩니다. 하지만 5면의 수가는 별도로 책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최고로 큰 4면으로 청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만약에 교환면에 우식이 있는데요. 와동이 우식 범위가 넓지 않고 아주 작게 해서 와동을 두 개를 파서 오크루잘에 떼우고 5,5로 떼우게 되는 상황이 만약에 발생한다라고 하면 이때는 하나의 면에 국한된 두 개의 와동이기 때문에 이때는 1면으로 청구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GI, 글래사이노머로 즉일 충전 처치를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1면, 2면, 3면, 4면까지 있으니까 버튼을 입력을 하게 되면은요. 원클릭 화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46번 치아에 예를 들어 어디를 떼울 건데 라고 하면 MO, 캐비티 떼웁니다라고 M과 O를 클릭하시면 차팅에 46번 MO 필링했다라고 차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47번 같은 경우에는 5,5 큰 O 캐비티 하나가 아니라 작은 캐비티로 5,5로 해서 교환면에 두 개의 와동을 형성했다라고 하면 살짝 오른쪽에 보시면 와동분리라고 하는 거 보이시죠? 와동분리에 체크를 하시게 되면 차팅이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47번은 5,5로 차팅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와동이 연결된 와동이면 와동분리 체크를 하지 마시고요. 따로따로 각각 입력을 해서 각각 와동을 파시게 됐다면 와동 분리라고 하는 것을 체크하시면 좀 더 정확한 차팅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이번에는 프로그램 처치 버튼에 재료가 없다라고 만약에 알림창이 뜬다면 이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15번에 GI 즉처를 하려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알림창이 뜨는 거죠. GI 재료가 누락됐습니다 라고 알려주면서 치료 구입 신고 내역, 우리가 그동안 재료 신고했던 내역에서 찾아가지고 GI를 추가할 거니? 라고 묻습니다. 자, 그럼 일단 예 버튼을 누르면은 우리가 그동안 충전재로서 재료 신고했었던 항목 리스트만 이렇게 눈에 보입니다. 그럼 오늘 만약 캐탁몰라, GI 중에서도 캐탁몰라로 떼우게 됐다라고 하면 저 버튼 우리가 재료 신고했던 항목 중에서 캐탁몰라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뜹니다. 캐탁몰라를 지금 GI 버튼에다가 담아 놓겠니?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캐탁몰라 한 가지 재료만 사용하신다면 이번 기회에 재료 신고했던 항목 중에서 캐탁몰라 맞아요? 라고 네 버튼을 누르면 되지만 충전할 때 우리는 캐탁몰라로 떼우기도 하고 캐탁휠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는 글래사이노마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한 가지 재료로 버튼을 만들어 놓으면 또 다른 재료로 입력할 때는 또 다르게 버튼을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놔야 되겠죠. 사용하시는 재료에 따라서 버튼이 너무 많아지니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버튼 속에 재료를 넣어 놓지 마시고 이렇게 도움을 받으셔서 우리가 이전에 신고했던 내용 중에서 오늘은 개탁 필입니다. 오늘은 개탁 몰라입니다라고 선택을 해서 그때그때 입력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실 거면 추가하겠냐라고 하면 버튼 안에는 추가하지 않겠다. 오늘 이 환자에게만 이 재료를 넣어 놓겠다라는 의미로 아니오를 누르시면 됩니다. 비슷한 경우가 보험 임플란트에서 픽스처를 다양한 회사의 제품을 만약에 사용하고 계신다면 회사별로 보험 청구, 보험 임플란트 2단계 버튼을 여러 개를 만들어 놓으셔야 되겠죠. 3단계 어버트먼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되면 버튼의 수가 너무 많아지니까 아예 재료를 빼놓으시면 재료가 없다라고 알림창이 뜨고 그때 사용하셨던 재료가 오스템 임플란트면 오스템 재료 신고해 놓은 것을 제품을 선택을 하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TS인지 SS인지에 따라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오늘만 이 재료를 넣겠습니다라고 입력하는 이러한 기능들도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입력을 하게 되면 오늘만 저는 이 버튼에 오늘 입력할 때만 이 재료를 넣겠습니다라고 하면 네, 오늘 이렇게 차팅이 이쁘게 들어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네, 이런 방법들 한번 활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직일 충전 처치를 하시고 나서 같은 치아에 다시 떼어야 될 상황이 생깁니다. 탈락이 된 것이죠. 또는 2차 우식이 발생해서 다시 떼어야 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이때 기준은 30일이 안 지났는데 직일 충전하고 다시 떼우는 겁니까? 아니면 30일이 지나서 다시 떼우는 겁니까? 라고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31일도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탈락되어서 다시 떼웁니다 라고 하면 일단 초진이 아니라 재진료를 받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직일 충전 처치를 이전에 했었던 치아지만 이제 직일 충전 처치는 줄 수 없다. 와동 형성료를 그것도 50%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료 또한 50%. 하지만 재료대는 우리가 구매한 것이니까 100%를 모두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일 충전 처치를 하고 30일이 경과되었다라고 하면 그때는 당연히 종결되고 새로운 우식이 발생했거나 아니면 종결되고 탈락된 추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초진에 다시 직일 충전 처치료의 3종 세트를 그대로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입력하면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직일 충전 처치를 하고 30일 안에 다시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3월 9일 날 마모 증상이 있어서 지하의로 일면을 떼우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언제냐면 3월 30일입니다. 3월 30일 날 지하의가 탈락돼서 다시 떼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 30일 이내니까 재진으로 적용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와동 형성료 50% 그리고 충전료 50% 재료대는 100%로 입력을 하시는 게 바로 직일 충전 처치 후 30일 이내의 청구 방법입니다. 지하의로 했으면 당일에 연마도 가능하니까 팔리싱도 청구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시술하셨다면 말이죠. 자, 이번에는 직일 충전 처치를 하고 30일이 지나서 문제가 생겨서 다시 떼우게 될 상황입니다. 탈락이든 2차 우식이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 그러면 3월 9일 날 마찬가지입니다. 14번에 치경부 마모 증상으로 인해서 지하의 즉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문제가 생겼냐면 30일이 지나서 4월 20일 날 탈락됐다라고 만약에 내원하셨다라고 하면 3월 달에 치료가 깔끔하게 종결됐죠. 종결되고 30일 이후에 오신 거니까 초진 적용이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30일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직일 충전 처치 3종 세트를 청구를 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직일 충전 처치 하나, 충전료 하나, 재료대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50%로 줄일 이유가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충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전이라고 우리가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이전에 어떠한 치료를 하고 예후를 지켜본 다음에 떼우는 것을 우리가 충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처치나 진정처치, 치수복조 등을 시행한 이후에 환자의 상태를 경과를 지켜보고 이후에 괜찮다라고 했을 때 떼우게 되는 것을 말하죠. 또는 치수 절단이라든지 근관 충전을 하고 나서 충전하는 것 역시 우리는 충전이라고 하지 직일 충전 처치를 받을 수는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충전의 3종 세트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네, 와동 형성료가 나타납니다. 아까 직일충전 저치료에서는 직일충전 저치료와 충전료와 재료되었는데요. 이번에 충전이라고 하는 것에는 대장이 와동 형성료네요. 와동 형성료, 충전료, 재료대 해서 3종 세트입니다. 자, 그러면 상하지 루식으로 이전에 진정 처치를 하고 추후에 와서 괜찮아서 다행히 신경치료는 하지 않고 떼워도 되겠다라고 하면 재진에 이렇게 와동 형성료, 충전료, 재료대로 청구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타 치과에서 신경치료를 했는데 떼워져 있진 않습니다. 임시약제로 메워져 있는 상황이에요. 신경치료는 완료가 돼 있고요. 자, 우리 병원은 처음 오신 분입니다. 우리 병원에서는 충전하고 보철만 진행을 하면 될 상황이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당연히 초진이죠. 저희 병원에 처음 오셨으니까 초진에 타치과에서 근관 충전되어 있는 치아 우리는 충전만 시행했다라고 하면서 충전 버튼을 입력하셔야 되고요. 이때 상병명은 엔도 관련된 상병명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병원에서 신경치료를 하신 적이 없으니까 이것을 떼웠다라고 해서 즉일 충전 처치를 청구해서는 옳지 않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금속 강화형 시멘이라고 해서 캐탁 실버나 미라클 믹스를 가끔 사용하시는 치과도 있으시죠? 자, 그런데 이 캐탁 실버나 미라클 믹스는 금속 강화형 시멘, 즉 지대치 축조형으로만 지금 현재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료로 떼웠을 때는 충전료가 글래사이노머 충전료, 즉 레진 충전료가 아니라 아말감 충전료로 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아말감 충전료, 그리고 와동 형성료, 그리고 사용한 재료인 캐탁 실버 아플리캡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네, 그런데 글래사이노마나 또는 자가중합 레진 중에서 클리어필 F2라고 유일하게 인정받는 자가중합 복합 레진이 있습니다. 또는 캐탁 몰라, 캐탁 필을 사용하는 치과들도 있으신데요. 이 재료들은 충전료가 레진 충전료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레진 충전료, 와동 형성료, 그리고 사용한 캐탁 몰라, 아플리캡 이렇게 청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말감 충전료냐, 레진 충전료냐 이 부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사용하시는 프로그램 안에 우리 두 번에 하나로 원클릭 안에 아마 행위료가 제대로 잘 세팅이 되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충전을 했는데 즉일 충전 처치가 아니라 충전 처치를 했습니다. 이전에 어떠한 행위를 하고 떼웠는데 떼우고 나서 30일도 안 돼서 또 탈락이 됐다든지 또는 30일이 지나서 탈락이 됐을 때 어떻게 청구해야 되는가? 30일 안에 탈락이 되어서 다시 떼우게 되면 초진 적용을 받을 수가 없겠죠. 당연히 재진에다가 충전은 3종 세트 알고 계시죠? 와동 형성료 50% 그리고 충전료의 50% 재료대는 늘 100%를 인정합니다. 자, 그런데 30일이 지나서 다시 떼워야 될 상황이 생겼다라고 하면 종결되고 30일이 지난 거니까 초진을 받을 수가 있고요. 와동 형성료의 3종 세트를 그대로 100%를 다 받아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시 차트를 보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30일 안에 다시 하게 된 경우죠. 예를 들어 3월 2일 날 오셔서 46번에 치아 진정 처치를 하고 경과를 지켜보기로 하고 일주일 후에 내원하시기로 하셨습니다. 네, 5일 있다 오셨네요. 3월 7일 날 오셔서 어떠세요? 하니까 괜찮았어요. 다행입니다. 그럼 오늘 떼우겠습니다. 라고 해서 GI로 떼우게 되네요. 글래사이노머로 이면을 떼웁니다. 자, 여기까지는 무난하게 청구가 됐는데 문제가 생기죠. 언제? 3월 30일 날 탈락되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떼우게 됐을 때 충전하고 30일 이내니까 당연히 재진에다가 50%만 인정한다. 따라서 충전료 50, 와동 형성료 50 이렇게 해서 청구를 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처음에 떼웠던 GI가 3월 7일 날 떼웠던 GI가 일부만 탈락하고 일부가 남아있는 상황이라면 수복물 제거 간단 또한 청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30일이 지나서 다시 충전을 하게 되는 경우 한번 살펴보죠. 3월 2일 날 진정 처치했고 3월 7일 날 떼웠습니다. 여기까지는 동일한 상황인데요. 환자분이 언제 오셨냐? 4월 27일 날 오신 거죠. 그래서 탈락이 되었다라고 하면 종결되고 3월 7일 치료가 종결되고 한 달이 지났으니까 초진에 충전 3종 세트 100%를 그대로 받아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려서 50%로 낮추시면 손해보는 청구가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어떤 상황이냐면요. 당일에 교합면에 우식이 있어서 GI로 떼우고 치경부에 마모 증상도 있어서 또 GI로 떼운 상황입니다.
자, 그럼 제가 3월 2일 날 45번 치아에 교환면에 상아질 우식이라는 상병으로 즉일 충전 처치 1변을 하나를 입력을 하고요. 처치 순번 2번에다가 이번에는 마모 상병으로 또 즉일 충전 처치를 입력하고, 사실 우리 원장님이 진행하신 것은 오늘 이렇게 하신 게 맞습니다만 이렇게 청구하면 틀린 청구가 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틀렸을까요? 네, 즉일 충전 처치는 아까 1치당 그리고 면수대로 인정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같은 치아에 즉일 충전 처치가 2번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어쨌든 글래사이노머라고 하는 같은 재료로 다른 부위이긴 하지만 같은 재료로 때웠기 때문에 이렇게 청구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네요. 즉일 충전 처치 하나, 그리고 충전료는 2면이 되는 거죠. 교환면과 치경부니까 2면으로 하고 지하의 재료대는 치당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하나를 입력을 하시고요. 그리고 만약 팔리싱까지 하셨다면 당연히 연마료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상병명을 좀 잘 봐주시면 우식 상병명과 마모 상병명을 주 상병과 부 상병으로 해서 두 가지를 같이 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내역 설명까지 기록하시면 더 완벽하겠죠. 왜 상병명을 2개 넣었느냐? 교환면의 우식 그리고 치경부의 마모로 2면을 때웠고 상병명이 그래서 2개야 라는 내용을 간략하게 내역 설명 기록하시면 아주 이쁜 청구를 하시게 된 것입니다. 네, 이번 경우는 어떤 상황이냐면요. 당일에 교환면에 아말감으로 때우고 그다음 치경부에 GI로 때운 상황입니다. 와우, 재료가 다릅니다. 재료가 달라요. 아까 문제에서는 같은 GI였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재료가 달라요. 부위도 다르고 재료도 다른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45번에 아말감으로 일단 교환면을 우식상병 즉철을 넣습니다. 그리고 마모상병으로 또 GI 즉철면을 넣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아까 즉처가 2개가 들어가면 안 된다 말씀드렸으니까 이렇게 입력하는 것은 옳지 않겠죠. 그럼 어떻게 입력하시는 것이 좋을까요? 네, 이때는 즉일 충전 처치료 하나를 삭제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아말감은 아말감 충전료를, GI는 레진 충전료를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충전료와 재료가 어울리도록 같이 놔두고 즉일 충전 처치만 하나를 삭제해 주시는 것이 올바른 청구의 방법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경우는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당일에 교환면에 케탁 몰라로 때우고 치경부에는 케탁 필로 충전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원장님들 이렇게 진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굳이 면이 다른데 다른 재료를 아까 앞서서 보여드린 아말감과 GI 또는 케탁 몰라와 케탁 필 이렇게 한 치아에 2가지의 재료를 사용하시게 되면 청구가 상당히 좀 어려워지는 상황인데요. 사실 이렇게 잘 안 하시겠죠. 제가 가상으로 억지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만 가끔 이렇게 질문 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3월 2일 날 45번 교환면에는 케탁 몰라로 즉일 충전 처치를 하는데 레진 충전입니다. 그리고 치경부의 케탁필도 레진 충전이 맞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잘못된 것은 즉일 충전 처치가 2개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즉일 충전 처치만 하나 지우면 되나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됐을 때 레진 충전 1면, 그다음 밑에도 레진 충전 1면, 그러면 재료는 각각 다르긴 하지만 동일한 레진 충전 1면이 2개가 들어가는 것은 오히려 레진 충전 2면보다 높은 수가가 됩니다. 따라서 심사평가원에서는 아마도 즉일 충전 처치 하나에 레진 충전 2면, 교환면과 치경부를 합하여 2면으로 인정을 하게 되고 대신에 우리는 재료를 각각 다른 재료를 썼기 때문에 이렇게 2가지의 재료를 청구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지만 전산상에서 만약에 심사를 하는 우리 치과라면 전산에서 치아 하나에 재료가 2가지가 들어갔을 때 또 아마 삭감이 될 확률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재심사 조정 청구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임플란트 보철 홀 충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우리 치과에서 임플란트를 하고 보철
을 세팅한 경우 또는 타 병원에서 한 경우 상관없이 홀 충전을 하게 되는 경우에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가? 네, 이때는 홀 충전은 즉일 충전 처치가 아니라 충전으로 인정이 됩니다. 충전은 3종 세트 알고 계시죠? 와동 형성료가 대장입니다. 와동 형성료, 충전료, 재료대 이렇게 3종 세트가 청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보통 홀 충전은 레진으로 많이 하시죠. 광중암 레진으로 하시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보험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보험 적용이 되는 재료로 홀 충전을 한 경우라면 그때는 충전으로 청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적절한 상병명은 T85.6 치과 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이라고 하는 상병명이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시 화면에 타치과에서 만약에 보철을 했던 것인데 홀을 좀 메워달라고 오셨다면 이렇게 초진에도 적용이 되고 또 우리 병원에서 하셨던 분 뭐 재진으로 적용할 상황이면 재진으로도 청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홀을 메우고 나서 팔리싱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충전물 연마도 덧붙여서 청구를 하실 수 있고요. 기존에 떼워져 있던 레진을 제거하고 좀 쪼아준 다음 홀을 다시 지하로 메웠다라고 하면 레진 제거료 또한 수복물 제거 간단으로도 인정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우리 보험 청구의 가장 기본인 즉일 충전 처치와 충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잠시 후에 FAQ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